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정보가 가득한 부산스토리 심실장입니다. 오늘은 의료자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험사에 합의금을 좀 줘, 합의금 1000만원 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의료자문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CD, 의무기록지, 그리고 의료자문 동의서 이런 것들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꼭 해줘야 되냐, 의료자문 안 받을 수는 없냐, 이거 합의금 깎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불편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의료자문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야기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지금 말하는 의료자문은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의료자문이에요. 개인보험 청구권에 대해서도 의료자문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통사고 의료자문하고 개인보험의 의료자문은 그 평가 방식도 다르고 의료자문을 하는 목적도 조금 달라요. 의도도 다르고 아무튼 조금 달라요. 그래가지고 오늘 하는 이야기는 교통사고에 대한 의료자문 이야기, 개인보험에 대한 의료자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사에 합의금 달라고 하면 적은 금액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염자 정도의 어떤 장애가 남지 않는 이런 부상을 당하신 분들은 보험사에서 의료자문 하자는 얘기 애초에 안 해요. 대부분 의료자문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는 뭐 디스크나 골절이나 또 연골 파열이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떠한 큰 부상들이, 아니면 어떠한 후유 장애가 예상되는 부상들이 있는 경우에 이럴 때 의료자문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보험사는 피해자들 불편하게 왜 의료자문을 하려고 할까요? 결국은 피해자가 보험사에 제출한 어떤 진단,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피해자는 큰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를 하는데, 그 진단을 못 믿겠다라는 거죠. 이 진단을 하는 의사도 못 믿겠고, 피해자랑 친분이 있는 건지 피해자한테 뭐 대가를 받았는지 뭐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피해자가 갖고 온 이 진단이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이거를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좀 과장되게 얘기를 하면, 진단서에는 뭐 팔이 부러졌다고 나왔는데 정말로 골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하겠다, 이 이야기인 거죠. 예를 들어서 피해자분들 디스크 진단 많이 받으시니까 디스크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 피해자분들 진단서에다가 뭐 사고비도 30%, 50% 이렇게 적어서 보험사한테 준단 말이죠. 그리고 그 금액을 바탕으로 해서 손해 산출해가지고 합의금 1000만원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보험사는 이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가 피해자를 치료를 했던 의사, 아니면은 피해자를 치료했지 않았던 의사, 뭐 제3의 의사라 하더라도 어떻게 됐든 간에 피해자가 그 의사를 찾아가서 이 진단을 받아갖고 온 거니까 피해자의 요청에서 이렇게 쏘는 게 아니냐, 아무튼 다 의심하는 거예요. 그냥 의심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제가 볼 때는 의심이라고 생각을 해.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자 팔이 여기가 절단이 됐어, 여기가 없어. 그러면 이거 팔이 없는 게 누가 봐도 눈에 보이잖아요. 보험사 담당자가 와서 보면은 보이잖아, 팔이 없잖아. 그러면 애초에 이 피해자한테는 의료 자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냥 없으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어떤 의사가 봐도 팔이 없는 거예요. 신기하게 뭐 다시 자라날 거다, 뭐 이런 어떤 다른 진단이 있지 않는 한 이 팔은 그냥 없는 거거든요. 설령 보험사에서 이걸 가지고 어디 가서 의료 자문을 하겠다, 피해자분도 사실 의료 자문 거부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대한민국 어떤 의사가 봐도 그냥 팔이 없는 거니까요.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달라질 게 없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어떤 부상 이런 거 말고는 대부분의 부상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의료자문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은 의료자문 그거 니네들이 내 합의금 깎으려고 안 주려고 그래서 의료자문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절대 못 해줘, 동의 못 해줘, 배째, 피해자분들 또 이렇게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합의 진행 안 돼요. 여기서 그냥 멈춰버리는 겁니다. 보험사는 의료자문 진행할 때까지 너가 말하는 합의금 1000만원 못 준다. 피해자는 의료자문 동의 못 하니까 그건 난 모르겠고, 이런 진단서 내가 너한테 줬는데 왜 인정을 못 하느냐, 인정해라, 1000만원 줘라. 이 주장이 서로 대립이 돼가지고 정말 의미 없는 이제 시간만 지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의미 없는 시간이 지나다가 둘 중에 하나 포기하면 또 사건은 진행이 돼요. 보험사가 의료자문 포기하고 피해자가 1000만원 요구한 합의금 그 금액 내에서 합의를 시도를 하는 거죠. 아니면 피해자가 포기를 하고 의료자문 자료 드릴 테니까 진행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나간다거나, 이렇게 돼야지만 또 사건이 진행이 돼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사가 다 포기하고 합의금 지급하려고 어떤 협상을 하는 거, 이게 가장 베스트겠죠. 혹시나 의료자문 진행해가지고 합의금 깎이거나 안 좋은 결과 나와가지고
가지고 합의금 못 주겠다고 하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합의금 주겠다는 거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도 진짜 운이 좋은 분들, 운이 좋아야지 어쩌다 한 번씩 있는 일들, 그래야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고, 대부분은 이런 일이 거의 없죠. 피해자가 포기하고 의료자문 진행할 때까지 냅둬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피해자가 포기할 일만 남은 겁니다. 의료자문 진행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운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제출한 그 진단 그대로 의료자문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제 합의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베스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더 좋은 베스트가 있다고 한다면 피해자분이 제출한 진단서보다 더 높은 기준의 의료자문 결과가 나오면 베스트가 되겠죠.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은 절대 없죠. 여태껏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보다 더 좋은 결과의 의료자문 결과가 나온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만 봐도 좀 웃기죠. 의료자문이 얼마나 그런지. 대부분은 피해자분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낮은 거, 아니면 없는 게 최악이겠죠.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또 싸워요. 피해자랑 보험사는. 의료자문 결과 죽어도 못 믿겠다, 이제 이런 피해자와, 피해자가 갖고 온 진단 죽어도 못 믿겠다, 이런 보험사와 또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언제까지 싸우냐? 둘 중 하나 포기를 할 때까지. 그럼 이제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보험사가 만약에 포기를 한다, 의료자문 결과와 상관없이 합의금 협상을 해가지고 합의금 지급하고 종결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도 의료자문의 결과를 이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피해자는 내가 제출한 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1,000만 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의료자문 결과대로 하면은 한 300만 원뿐이 합의금이 산출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100 정도에 합의합시다, 뭐 700에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합의금을 깎는데 이러한 의료자문 결과를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의료자문 이용해서 합의금 깎았네요. 성공한 거잖아요. 이거 만약 못 받아들이시겠다고 한다면 또 사건 안 끝나는 겁니다. 언제까지? 둘 중 하나 포기할 때까지. 피해자분은 또 그러시겠죠. 의료자문은 죽어도 못 믿겠고 합의금 깎는 거 용납할 수가 없고 그냥 내 진단대로 무조건 합의금 1,000만 원 줘, 이러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보험사가 포기할 때까지. 그러면 1년, 2년, 3년 시간 가겠죠. 그때까지 피해자분 계속해서 병원 다니시면서 치료 받으실 거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합의되는 겁니다. 어떻게 합의가 되냐? 보험사가 포기를 했으니까 1,000만 원 주고 합의를 하는 거겠죠. 이게 현재 교통사고 의료 자문의 현실입니다. 현실. 결국은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지 끝나는 싸움이에요. 이 의료자문이라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야기가 되면은 이제 동시감정 이야기 나오거든요. 동시감정 이야기까지 여기서 해버리면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제 영상만 보고 계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안구를 위해서 동시감정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음에 동시감정이 왜 문제인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료자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봤는데,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